자, 갑시다. 보기에 로마자 표기가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됐죠? 자, 14번 문제인데 오죽헌 맞아요, 틀려요? 이거 틀릴 수밖에 없죠. 왜요? 체언일 때는 뭐를 히읗을 뭐가 된다?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H가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K 뒤에 H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너무 많이 해서 알겠죠, 이거는. 그러면 1번 기억 틀렸고요. 니은 김봉남. 여러분들 이 김봉남 인명일 때는 뭐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인명일 때는 사람 이름은 뭐 하는 겁니까? 김 어떻게 돼야 돼요? 봉남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자, 김 봉남이죠. 그럼 어떻게 써야 됩니까? 김 BONGNAM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붙임표를 붙여도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이름에는 붙임표를 붙여도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나라는 왜 돌림자가 있어서 저렇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 원래 로마자 여기에다가 GIM이 맞는 거예요? KIM이 맞는 거예요? 원래는 GIM이 맞는 거죠. 왜? 모음 앞에니까. 근데 왜 KIM이라든가 리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LE를 허용하죠? 너무 오랫동안 돼 있어서 관습적으로 굳어져서 이제 바꾸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죠. 그럴 때는 둘 다 허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에서 킴이라고 발음하죠, 외국인들은. 지루하여 김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 시 발음을 못하고 리 발음하잖아요. 또 박지성이라고 발음 못하고 팍지성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거는 관용적으로 허용해 주는 겁니다. 성에 한해서. 그러면 뭐가 된 거죠? 김봉남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설릉은요. 여러분들 이 설릉은 원래 잘 보세요. 여기서 지금 보는 게 로마자 표기는 반드시 뭘 먼저 해주고 발음을 표기하는 거죠. 표기를 그대로 표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얘는 설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써야 됩니까? S E O L L이니까 L 와야 되는 거. 리을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다음에 E U U니까 N G 이응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모두 맞는 것 2번 기억 디귿. 뭐가? 옳은 것. 미안해요. 그럼 기억 디귿을 빼니까 몇 번이 된다? 니은 리을이 되는 거죠. 아우 더러워서 진짜. 아까까지는 조용하고 말이야 뭘 물어봐도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내가 이거 하나 틀렸다고 너 잘 걸렸어 막 이런 식으로. 오늘 지각한 거 다 왜 지각했어 근데? 뭘 또 오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어마어마하게 막히더라고. 연휴가 끝나서 그런지 몰라도. 아이고 등장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수업 전에 오셔서. 아까 책이 없는데 당신 거는? 거짓말인 줄 아나 봐. 우리 앞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 했잖아 분명히. 누가 보면 오늘을 마지막으로 자 갔다 온 얘기 좀 해봐야지. 군산 갔다 왔거든. 이성당에서는 안 먹고 저 교재 때문에 가지고 갔다 오는 사이. 뭐지? 아줌마 어디가? 참 산만하네 학생 거참. 들어와서 늦게 들어오고 별별 다 하네. 군산을 갔는데 철길은 뭐 사람들 어마어마하고 휴일이니까 사진은 별로 못. 근데 가는데 하나는 건졌어. 컵을 사진 찍잖아. 사진 찍고 그냥 머그컵에다가 사진까지 박아주는데 얼마냐면 보통 얼마예요 그러면? 머그컵에 사진 이렇게 박아주는 거 있잖아. 근데 컵값만 해도 몇천 원 할 거 아니야. 근데 2,000원 하더라고 하나에. 교복을 빌려 입으면 그 집에서는.
그거 되게 싸잖아. 그래서 이쁜 사진 4개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우 집에서 물 먹는데 이쁘더라고. 근데 그러고 만남 스낵 아, 네. 얘기했던데 갔는데 별로예요? 아니 별로는 아니고 먹을만해. 특히 근데 그 호불호가 약간 갈리는 음식이 있겠더라고. 순대볶음. 그 맞아요. 양념이 진해서 어떤 사람은 이 맛을 되게 좋아할 수, 굉장히 나 같은 사람은 좀 맵고 짜는 걸 좋아하니까 굉장히 좋아해 이거를. 좋아요. 근데 약간 싱겁게 먹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맛이 강하다라는 느낌이 들 수가 있겠더라고. 떡볶이 이런 건 좀 무난한데, 그거는 근데 난 맛있게 먹었어. 그거 좋아요. 왜 갑자기 혈색이 돌지? 근데 이거 대기표를 주더라고. 나 안 먹으려다가 대기표를 받는 순간 난 안 먹어. 기본적으로. 다 받아요. 안 받는데 그런데. 아니 근데 갔는데 대기표가 2번째야. 근데 안에 홀은 비어 있어. 근데 거기는 홀을 다 닦고 세팅해줘야 집어넣더라고. 그 이게 딱 홀을 봤는데 테이블이 비어 있어. 그래? 이건 기다릴 수 있어. 왜? 5분 이내거든. 그래서 내가 2번째고. 이제 먹고 왔고, 그 다음에 이성당은 안 가고 그 택시 아저씨 음파공원, 음파호수 저녁에 할 게 없어서 갔어. 걸어서 한 1.8km 정도를 걸어가서 할 게 없으니까 정확히 걸어간 이유는 뭐냐면 또또곱창? 네. 갔는데 10명 기다린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절대 안 먹겠다. 이름 올려놓고 그 동네 가니까 또 하나 곱창집이 또 있더라고. 무슨 큰 교회 그 옆에 있는 그것도 유명하다고. 근데 호불호가 갈리는 수준이 아니라 2번 다시는 안 간다고. 진짜 내가 그런 걸 잘 안 해서 그렇지 블로그에 막 올리고 싶더라고. 어디요? 다른 곱창집? 응.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그 군산의 곱창은 기본적으로 뭐가 되냐면 돼지 곱창이야. 생곱창이야. 냄새가 좀 나. 그러니까 배설물 냄새가 좀 납니다. 생곱창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먹는 건 곱창을 이제 씻고 난 다음에 구우잖아. 잘 안 나잖아. 근데 거기는 생곱창을 그대로 철판에다가 굽는 거야. 그러니까 그 냄새가 나. 그런데 이거 안 먹었는데. 그렇게 하더라고. 그게 그거더라고. 생곱창 구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 특유의 냄새가 있어. 돼지 우리 그 배설 그래서 이게 호불호가 굉장히 이것도 갈리겠더라고.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은 계속 먹었으니까 그 맛이다라고 먹는데 이제 서울이나 경기 지방에서는 그렇게 먹어보질 않았잖아. 네. 그러니까 소곱창을 먹지 보통 그럴 때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역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들어. 그다음에 닭발하고 그 고창이 닭발하고 양념 갈비 있지. 갈비를 거기다 섞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먹는데 사실은 실패자. 근데 왜 그 화가 났냐면 볶음밥이 있잖아.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마무리는 볶음밥 아닌가? 맞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하기가 귀찮은 거야. 아줌마한테 볶음밥 달라니까 재료가 없대. 세상에 밥이 없는 식당도 있나? 되게 올 때부터 귀찮아하더라고. 어디예요? 그 이름인데 내가 나중에 다음에 물어봐서 그 정확한 명칭 이건 정말 내가 가봐야겠다. 말하고 그 무슨 시민회관이 네. 그 바로 뒤쪽에 보면은 교회가 있어. 네. 시민회관 바로 앞쪽에 보면 무슨 센터가 있고 목욕탕도 있고 알 거 아니야 군산 시민이면 그 바로 시민회관 뒤쪽에 보면 교회가 하나 있어 언덕배기에 네. 현대 아파트인가 네네. 그 2차 그 교회 바로 앞에 있는 거야. 근데 떡볶이처럼 아예 다 해서 나오는데 조리돼서 양념이. 거기도 양념이랑 조리돼. 근데 그래서 근데도 냄새 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은 사람과 안 먹었던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맛이 있잖아. 그러니까 왜냐면 전라도 사람들이 사케농어를 오래 먹다 보니까 당연히 이 맛 아니야 하는데 처음 먹는 사람들은 으악 이러잖아. 나는 과메기를 못 먹잖아. 그러니까 포항 사는 사람들은 과메기를 먹어서 당연히 비린 맛을 맛있다고 하는데 나는 비린 맛이 너무 싫으니까 못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 차이. 그러니까 이걸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분명 생각을 하고 좀 먹어야 된다. 그 냄새가 있다. 안 갔어. 그다음에 이성당을 안 가고 택시기사 아저씨가 음파공원에 갔는데 음파공원 가서 그냥 딱 그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일산 사니까 호수공원에 진짜 몇십 분의 1이잖아. 근데 군산 사람 입장에서 보면 괜찮겠더라고 그것도. 나무다리식으로 이렇게 쭉 돌아가게 돼 있고 다리에 하나. 여기서 말했는데 그럴까요? 아니 왜냐면 저녁에 할 게 없어서 군산이 너무 볼 게 없으니까. 네, 볼거 없어요. 볼 게 없어요. 우리 숙소 근처에 다 있어. 행복 예식장부터 다 있어. 거기 한 30분 돌아다니면 끝. 독립기념관도 있잖아요. 독립기념관이 왜 그쪽에서 갑자기 나오니?
무슨 박물관 있는데요? 근현대사 박물관. 맞아. 그거 다 그 근처야. 이성당을 축으로 그냥 한 바퀴 돌면 한 15분 내에 걸어 다니면 다 돌아다니겠어. 뭔 택시 타 그냥 걸어 다녀도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저걸 좀 더 크게 확장해서 과대 평가를 하는데 자전거 타면은 금방 걸어 다녀도 충분. 그 근처야 일단은. 근데 어쨌든 거기 보고 저녁에 너무 할 게 없으니까 음파 호수를 가보자 그러면 갔어. 이번에 그거 그러니까 또 아니 왜냐면 그 곱창집을 갔다가 숙소에서 갈 거면 못 가니까 안 가려 했는데 배가 그러니까 그냥 걸어가자 갔는데 그 공연도 하고 그러더라고. 거기 뭐 파전도 팔고. 그러니까 그 군산 입장에서 보면 근데 하나 괜찮은 거는 그 다리가 서울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뭐 별론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왜 한강에 가면 다리에 그 불이 있잖아. 엄청 규모가 크잖아. 그걸 굉장히 축소시킨 거야 다리가. 그러니까 근데 지방에서 보면 괜찮은 거고.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근데 거기 되게 웃긴 게 되게 재밌어. 가다 보면 자살을 그렇게 많이 하나 봐 거기에서. 진짜요? 음파 그래서 보면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다가 엄청나게 붙어 있어. 그다음에 구명 그 튜브 그것도 중간중간에 있어.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이거 읽었거든. 사람 없는데? 뭐지 이 사람은? 도대체가 뭐지? 생각보 보는 거 아니에요? 모르지 그건 나도. 내가 뭐 죽는 사람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 그냥 그렇더라고. 근데 그 호수가 엄청 크지 않다 보니까 공원이 이렇게 있잖아. 근데 여러 군데서 그 공연을 하다 보니까 막 소리가 분산이 돼가지고 여기는 트럼펫 불고 있고 아저씨들이 여기에는 기타 치고 있고 저기에는 무슨 쇼하니까 너무 분산되더라고. 그러니까 그 점은 조금 아쉽긴 한데 그런 거. 택시기사 아저씨가 말하는데 이성당을 왜 가냐고. 군산 사람들 절대 안 가는 곳 중에 하나가 이성당이라고. 그래서 맛있는 빵집 그러면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 들은 거야. 오형제 빵집. 그 다음에 영국 빵집. 영국 빵집은 맛있어. 그거 봐, 이거 알잖아. 그러니까 그걸 추천해 주더라고. 근데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오형제 빵집은 내가 이거 뭐 오형제 빵집은 그 중반 이후에 사람 어른들이 좋아할 맛이더라고 보니까 거기 뭐가 있냐면 보리 개념에다가 호두 이런 것들이 있지. 그런 걸 넣어가지고 아주 달지 않게 하는 딱 어른 입맛. 그러니까 그 기사분이 좀 나이가 있으셨거든. 그 다음에 영국 빵집. 그러면서 뭐 일단 이 역사를 다 얘기해 주더라고. 그래서 이 집은 원래 뭐 이성당에 있었던 그 사람이 나와서 차렸는데 그 사람이 이제 늙어서 형제들이 그걸 이어받아서 한 게 오형제 빵집이다. 뭐 이러면서 다 얘기해 주더라고. 근데 맛있는 식당도 산수 식당이라고 블로그에 안 나옵니다. 맛있대. 백반집. 오형제 빵집 바로 옆쪽에 있더라고. 못 갔지 저녁이라. 배부른데? 그 짜장면 집은 가야지. 안 갔어. 왜요? 짜장면 집도 뭐 얘기해 줬는데 그 사람이 그 뭐였지? 진성루? 진머루? 거기 가지 말라고. 지린성. 지린성 가지 말라고. 가지 말래요? 지린성 말고 또 하나가 뭐였더라? 거기 또 맛있다 그러더라고. 복성루인가? 거기 뭐 맛있다 그러더라고. 하여튼 등등등등 해서 얘기하는데 몇 군데 가봤는데 호불호는 좀 있더라고. 역시 호불호는 있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분들이 곱창을 먹고 싶다라면 또든 어디든 간에 곱창은 좀 생각하고 먹어야 되는 거. 볶음은 구이는 아니고 볶음은 진짜 양념을 다해서 철판에다가 은박지를 씌워놓고 볶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익었어. 그러니까 약한 불 넣고 그냥 계속 먹으라 그래. 그러니까 익게 다 나오는데 냄새가 난다라는 거. 돼지에서. 그러니까 우리 딸년이 하는 말. 갈비가 있으니까 갈비 먹는데 아빠 이거는 이 냄새가 섞여서요 갈비에서도 똥 냄새 나요 이래. 그러니까 애가 안 먹는 거야. 안 먹으니까 어떻게 뭘 시켜는 줘야 되는데 그 볶음밥을 시키자. 안 한다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하냐면 거기도 좀 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 봐. 아줌마가 너무 귀찮으니까 각자 가서 반찬을 거기서 가지고 와. 이게 말이 되냐고. 놀라운 일이야. 되게 재밌어. 그거 아마 그 동네 아니까 큰 시민회관이 크더라고. 그 뒤에 교회 있는 것까지 알잖아. 현대 아파트가 약간 동산 빼기에 있고. 그 동네가 아니라 엄청 근처 동네라.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현대 아파트 있는 것까지 알잖아. 거기 보면은 교회가 있어. 큰 교회. 네, 시민회관 그거 알아요. 뒤쪽에. 교회가 앞쪽에도 있고 뒤쪽에도 있고. 근데 제법 크더라고. 이 교회 바로 옆에 있으니까 딱 알 거야.
그 시간도 안 가요. 작진 않아. 안 가봤는데. 이만 맛인지. 그럴 수도 있어. 아니 덮밥탕 진짜 냄새 안 나는데. 아니 그 냄새가 익숙해져서 안 난다고 볼 수도 있고. 자 어쨌든 너무 쓸데없는 소리 좀 많이 했는데 자 갑시다. 15번 문제로 갑니다. 로마자 표기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가장 옳지 않은 거 1번 독립문. 자 독립문은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발음이 독립문이 되는 거죠. 맞아. 그러면 어떻게 돼? D-O-N-G N-I 잘 써줘야지 또. N-I-M M-U-N이 되는 거죠. 독립문 맞지 않아? 광화문 맞아요 틀려요? 화할 때는 히읗 뭐가 됩니까? 화 그대로 써야 됩니다. 광화문 맞고요. 설릉 아까 얘기했죠. 정릉도 맞습니다. 신문노 맞아요 틀려요? 신문노 맞아 틀려? 맞잖아요. 왜냐면 노니까. 그런데 율곡로이 있죠. 행정구역 단위이기 때문에 이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시도, 구군, 읍면, 동리, 행정구역에는 각각 뭘 쓴다? 붙임표를 붙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문제가 발음은 맞았는데 뭐가 되는 겁니까? 율곡로 할 때 붙임표를 붙이고 로 행정구역임을 표시해 줘야 된다라는 게 틀린 겁니다. 한라산, 백두산 문제 없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16번 로마자 표기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 것은 그럽니다. 발음상 혼돈의 우려가 있을 때는 음절 사이 붙임표를 쓸 수 있다. 독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도니까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잖아. 도, 시도, 구군, 읍면, 동리는 붙이니까. 근데 독도는 행정구역이 아닙니다. 왜? 행정구역으로 할 때는 도는 도지사가 있어야 되고 시는 시장이 있어야 되고 군수, 면장 이런 게 다 있어야 되는 거죠. 독도는 섬의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이거 하면서 얘기한 게 제주도는 분명히 문맥상에서 구분해서 저게 달라진다. 꿈과 낭만의 섬 제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면은 1번이죠. 위에 거죠. 꿈과 낭만의 섬 제주에 온 걸 환영합니다 하면 도지사의 개념이 아니라 섬에 여행 온 걸 환영합니다가 되는 거죠. 제주도에는 도로가 넓다 했을 때 도는 행정구역상 그 도시에는 도로가 있는 거죠. 그때는 뭘 쓴다? 이걸 써야 되는 거죠.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섬이면서 행정구역도 있는 거니까 두 개를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 방구대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독립문은 왜 안 돼요? 독립문은 왜 안 돼요? 붙임표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붙임표를 붙일 수 없는 거에는 자연지물명에도 붙임표를 붙일 수 없죠. 또는 문화재명, 인공축조물 등에는 뭘 붙일 수 없다? 붙임표를 붙일 수 없으니까 인공축조물이죠. 붙여서는 안 됩니다. 인왕리 왜 안 돼요? 왜 돼요 이거는? 맞아요 틀려요? 맞는데 여기는 왜 안 맞아요? 발음상 혼돈이 있는 건 아니죠 이거는. 행정구역만 따지는 거지 발음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반구대. 방구화 된지 반구된지 모를 때니까 이럴 때는 또 중앙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럴 때만 쓰는 거지 이거는 분명히 붙임표를 쓰는 건 맞는데 뭐가 틀렸다? 발음상의 혼란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단지 뭐의 혼란이죠? 행정구역인지 도로명인지가 문제가 되는 거지 발음의 문제는 아니죠. 도로명일 때도 뭘 씁니까? 붙임표를 붙이지 않는다라는 거. 종로와 종로 생각나시죠 여러분들? 자 17번 다음 중 제시된 단어의 표준 발음과 로마자 표기가 모두 옳은 것. 선릉, 설릉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뭐가 틀렸죠? 설릉이 발음이기 때문에 S-E-O-L-L-E-U-N G가 돼야 되는 거죠. 설릉에서는. 하겨울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하겨울은 기본적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학 플러스 여울이었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니은이 첨가돼서 학여울이 먼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역과 니은이 만나서 학여울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한 표기를 해야 되니까 맞아요? 맞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낙동강은 맞잖아요. 낙동강. 그렇죠. 된소리, 발음에서의 된소리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그런데 원래 된소리 표기는 뭐가 된다? 하셔야 됩니다. 발음에서만 안 되는 거예요. 집현전 왜 틀려요? 체언에서 기역, 비읍, 디귿 뒤에 뭐가 온다라면 히읗이 온다라면 뭘 해야 됩니까? 히읗을 밝혀 적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H를 어디에다가 Y 앞에다가 붙이셔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앞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 뭐가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앞에는 뭐가 나왔지? 오죽헌 같은 경우도 체언인 경우에 집현전도 마찬가지겠죠. 됐죠? 또 하나, 여러분 그 뭐의 이름, 항구의 이름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는데 항구의 이름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거. 계속 그럽시다. 히읗이 들어가는 거. 아까까지 분명 생각했다가 욕하다 보니까 또 까먹었네. 하다가 생각나면 다시 얘기합시다. 일단은 말해놓고 욕을 해야 되겠어. 자, 18번. 다음 중 로마자 표기법이 옳지 않은 겁니다. 독도 이게 맞는 거죠. 붙임표를 쓰지 않고 행정구역이 아니라는 거. 불국사 이것도 역시 뭘 쓰지 않습니까? 자연물이니까 뭘 쓰지 않아야 돼요? 붙임표를 쓰지 않는 건 맞고요. 극락전. 잘 보세요. 극락전의 발음은 뭐죠? 극락전이 되는 거죠. 극락전이 되니까 뭐가 됩니까? 된소리가 일어난 거 맞죠, 분명히? 어떻게 써야 돼요, 그러면? G, EU, N, G, N, A, K가 되는 거죠. 전에서는 뭘 써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J죠, 그냥. J, E, O, N이 되겠죠.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NG. 극락전은 뭘 쓴 겁니까? 표기를 써버린 거죠. 촉성루 맞고요. 19번. 다음 밑줄친 단어의 형태가 옳지 않은 것은 1번 옳지 않은 겁니다. 멀리서 보기와 달리 산이 뭐? 가팔라서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기본형. 아가 오면 뭐가 됩니까? 가팔라가 되는 거죠. 뭐 불규칙? 르 불규칙. 두 번째, 예산이 100만 원 이상 모자라서 구입을 포기했다. 이건 뭡니까? 기본형이 뭐죠? 모자라다. 그러니까 서가 오면 뭐가 됩니까? 모자라 서가 되는 거죠. 그거 틀렸네. 2번. 3번 불살나서 불사르다니까 역시 뭐가 됩니까? 아가 와서 리을 리을로 바뀌니까 무슨 불규칙? 르 불규칙. 말이며 행동이며 모두 올바르다에서 온 거죠. 올바르다 아가 와서 아서가 오니까 올발라서 역시 르 불규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 기본형을 보니까 르 불규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겁니다. 20번 형태수 개수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형태수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 떠내려갔다는 어떻게 됩니까? 떠내려갔다 어떻게 돼요? 기본형. 뜨다죠. 뜨다가 기본형이지. 뜨다, 뜨고, 뜨니. 그러니까 뜨다에다가 뭐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떠가 된 거죠. 의탈락. 그 다음에 뭐가 붙어야 돼요? 내려죠. 뜨다가 내려잖아요, 원래. 기본형은 내리 플러스 어가 된 거죠. 내리다, 내리고, 내리니, 어가 붙어 내려가 된 거죠. 모음 축약. 그 다음에 뭐가 된 겁니까? 갔다는 가다에다가 앗에다가 뭐가 된 거죠? 기본형이 가다니까 선어말음이 아쉬운 거죠. 그럼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7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두 번째 뭐가 있어? 따라 버렸다? 자, 따라 버렸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본형 따르다에다가 아가왕 된 거죠. 따르다 따라가 된 거죠. 버렸다만 남았네 이제. 그럼 어떻게 돼요? 기본형이 버리다, 버리고, 맞아요 틀려요? 그 다음에 얻다가 오겠죠. 그러면 축약이 돼야 되니까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오유 5개밖에 안 되네. 굉장히 많이 쓴 것 같은데 느낌상으로는. 자, 그 다음에 빌어먹었다. 그럼 얘와 얘를 구분할 수는 있을 테니까 빌어의 기본형은 뭐가 되는 겁니까? 빌다 플러스 어고, 먹다에다가 먹어온 거죠. 플러스 다니까 얘는 좀 쉽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얘도 몇 개? 5개. 그 다음에 나머지 여쭈어 봤다. 여쭈어 봤다 뭐가 되는 겁니까? 기본형은 그렇죠. 여쭙다죠. 플러스 어죠. 봤다는요. 보다가 기본형이죠. 그러니까 보다에다가 아시 와서 vat이 되는 거죠. 축약이 돼서. 그 다음에 다가왔으니까 이거 얘도 몇 개? 5개밖에 안 되죠. 그럼 가장 많은 건 몇 개? 1번. 됐어요? 맞았죠 다? 이 정도는 맞출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주 어려운 거 아니니까. 21번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이 아닌 거 불규칙 활용입니다. 활용 중에 우리가 불규칙이 있죠. 불규칙에는 크게 무슨 불규칙과 어감 불규칙과 무슨 불규칙? 어미 불규칙.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어감 어미 불규칙이 있는 거죠. 자, 어감 불규칙 뭐가 있죠? 사도 바우 르가 있고 어미 불규칙 뭐가 있죠? 어미 불규칙 이제는 하나 안 쓴다 그랬습니다. 여러 너라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그 다음에 어미 불규칙은 히읗 불규칙. 다시 어감 불규칙 사도 바우르 어미 불규칙 여러 너라 어감 어미 불규칙 히읗. 자, 머리에 있다 치고 묻다는 뭡니까? 뭐가 걸려 있어요 지금? 사도에서 도 걸렸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불규칙은 전부 불규칙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일부는 뭐가 되는데 규칙적으로 나오는데 일부 단어가 뭐가 된다는 얘기죠. 불규칙으로 바뀌는 거죠. 그랬을 때 불규칙이지 모든 게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묻다인데 한자가 분명히 나왔죠. 뭡니까? 이때 묻다는 문납의 개념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묻다 묻고 보통 어를 붙이면 아나 아서 어서를 붙이면 대부분이 된다 그랬죠. 어를 붙여보면은 묻어가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물어가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묻다를 다르게 했을 때는 땅에 묻다가 되면 묻어 그대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규칙과 불규칙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뭘로 바뀌었습니까? 디귿이 무엇으로? 리을로 바뀌고 있는 거죠. 불규칙. 그 다음에 덥다는 뭐 사도바우로 걸려야 안 걸려? 사도바에 걸리죠. 분명히. 덥고 어를 하면요 더 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나 우로 바뀌는 현상이죠. 불규칙입니다. 그 다음에 낮다는 사도바우로의 시옷입니다. 아가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뭐가 되는 거죠? 탈락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됐죠? 지어도 마찬가지고 집을 짓다 할 때도. 그런데 놀다는 사도바우르 할 때 여러분 르가 리을이 아닙니다. 르가는 르가 있는 거죠. 푸르르다 이런 것들.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리을 불규칙입니다.
이거는 뭐가 되는 거죠? 놀다는 놀아 그냥 그대로요. 그러니까 정답 뭐? 4번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사도 바오로의 개념만 알아도 여기 안 걸렸네? 불규칙 활용이 아니네?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 리을 용어는 이거는 잘 보세요. 얘와 또 리을 탈락 용어는 혹시 생각나요? 리을 탈락은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 무엇과 무엇에서 합성어라든가 하생어에서는 뭐가 된다? 나도 살자 앞에서는 뭐가 된다? 리을이 떨어진다라는 거 생각나요? 안 나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만 들어봅시다. 딸 플러스 전미사 님이 오면 나도 살자에 니은이 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따님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다? 용언에서는 리을 탈락 용언에서는 뭐가 온다? 노라 도시 오 앞에서는 뭐가 된다? 리을이 떨어진다. 이때 뭐는 할 수 없다? 매개 모음 그렇죠. 은은 사용할 수가 없다. 이때 리을은 무슨 거다? 관형사용어입니다. 이거 얘기했잖아 지금. 그러니까 쟤는 뭐가 되는 거야? 눈으로 보더라도 리을 탈락 용언에 해당하냐 안 하냐의 문제이지 불규칙 활용은 아니잖아. 이때는 분명히 이거는 탈락 용언이라서 배우는 거지 불규칙에서 배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이제 그걸 물어본 겁니다. 자 이제 품사로 들어갑니다. 단어 품사 들어갑니다. 높임법 등 22번 밑줄친 부분의 문장 성분 동그라미. 성분은 뭘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들? 계속 헷갈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분은 뭘로 끝나는 겁니까? 어로 끝나는 거고 품사는 사로 끝나는 거죠. 성분과 품사는 동일해요? 동일하지 않아요? 동일한 부분도 있지만 동일하지 않은 부분도 있죠.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관형어가 문제가 되는 거죠. 관형어의 품사는 뭐가 있죠? 관형사도 있고 동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고 뭐도 있죠? 명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명사가 관형어가 되는 거 있어요? 있어요. 적이 붙을 때. 적 생각나죠 분명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냐란 말이에요 지금 분명히. 자 그러면 지금도 문장 성분입니다. 지금도 나는 어머니 의 끝났죠. 무슨 조사가 왔습니까? 관형격 조사가 왔으니까 문장 성분은 관형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인데 꾸미는 게 뭐죠? 말씀을 꾸미는 거죠. 그러니까 관형어입니다. 2번 그 학생이 아유 이거 너무 쉽다. 아주는 그냥 하나의 단어로 보이고 있는 거죠 분명히. 체언 아니죠. 조사 못 붙죠. 활용 안 되죠. 수식 가능해요? 네. 됐죠? 수식 가능한 순간 뭐가 되는 거? 관형사 부사 둘 중에 하나죠. 아주는 뭡니까? 아주가 꾸며주는 게 뭘 꾸며주냐가 중요한 거죠 이제. 아주 되었다죠. 아주 사람이 될 수가 없잖아요. 아주 되었다. 되다라는 걸 꾸미니까 뭘 수식하고 있습니까? 뭘 수식하고 있어? 되었다니까? 아니 품사 뭘 수식하고 있어요? 동사. 또는 아주가 새를 수식할 수도 있어요. 관형사를.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뭐가 되면 부사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네 분명히. 그러면 관형어 아니면 부사어 둘 중에 하나죠. 세 번째 바로는 뭘 수식해요? 옆집이라는 체언을 수식할 수 있는 관형어가 되는 거고요. 예쁘는 품사는 뭡니까? 형용사. 문장 성분은 관형어. 그러니까 전부 다 세 개는 관형어인데 하나만 부사어가 나왔죠.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나오죠. 23번 미리 지우고 갑시다. 보기를 참고하여 문장이 실현되는 높임법을 분석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국어의 높임법에는 주체, 객체, 상대 다 알아요. 이처럼 다양한 높임법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높임법이 문장에 나타날 때 그렇지 않을 때를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영수가 동생에게 과자를 주었다. 주체 대여한대요. 객체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주체가 대여한대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주체 안 되고 객체 안 되고 상대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럼 1번 어머니께, 그럼 여러분들 이거 다음 중 옳지 않은 겁니다. 다 맞습니다. 어머니께서 영희에게 깨서니까 주체인 뭐가 됩니까? 준 사람이 어머니인데 어머니를 높였죠, 분명히. 그러니까 주체 높이면 대여한대요? 돼요. 객체 높임을 대기 위해서는 뭐가 됩니까? 목적어나 부사어. 목적어나 부사어. 맞아요, 틀려요? 그런 거 없잖아요, 지금. 상대 높임 아니고요. 그러니까 1번은 맞죠. 2번 영희가 할머니께 과자를 드렸다. 주체 맞아요? 준 사람은 영희니까 높임법이 사용되면 안 되죠. 할머니보다 더 높아버리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맞고요. 객체 맞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왜 높임이 부사격 조사 깨 하고 주다 대신에 뭐가 됐습니까? 드리다가 됐으니까 객체 높임 맞죠, 분명히. 객체는 할머니 높이고 있는 거 맞잖아요. 드렸다라는 것은 격식체 중에서 뭐에 해당하는 거죠? 드렸다는 뭡니까, 여러분들? 헤라체입니다. 헤라체는 높임의 의도가 별로 없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겁니까? 상대 높임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까탈스러운 문제라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헤라체니까. 해체 헤라체는 비격식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봤을 때 나름대로 그럴 수도 있어요. 야, 이렇게 좀 짜증나네? 됐죠? 근데 여러분들은 안 보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24번 넘어갑니다. 다음 주어진 단어의 의미를 가진 요소들을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까지 나누었을 때 밑줄 쳐볼까요? 주어진 단어들의 의미를 가진 요소들로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까지 나누었을 때 문제는 더럽게 이상하게 냈지만 결국 뭘 찾으란 얘기죠? 형태소죠.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걸 치사하게. 형태소 개수가 가장 많은 것 이겁니다. 자, 파김치부터 한번 해봅시다. 써놓고 짜임새. 그다음 또 뭐가 있어? 주름살, 지름길. 파김치는 어떻게 되는 거죠? 굉장히 간단하죠. 파라는 명사에다가 김치라는 명사가 붙었으니까 몇 개밖에 안 돼요? 2개밖에 안 되는 거죠. 짜임새는 한번 나눠야 됩니다. 어떻게 나눌 수가 있죠? 짜임새는 기본형이 뭐죠? 짜다죠. 분명히 짜다에다가 이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짜임이 명사니까 명사형 전미사가 와야 되죠. 플러스 뭐가 오는 겁니까? 새가 와야 되겠죠. 그럼 형태소 몇 개가 되는 거죠? 4개가 되는 겁니다. 주름살은 뭐가 되는 겁니까? 주르다라는 기본형이 없습니다. 원래 주름이라는 명사에다가 무엇이 온 거죠? 살이란 게 왔기 때문에 2개입니다. 주르다, 줄이다라는 걸 가지고 만들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억지로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미음에다가 명사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은 또 나머지 지름길은 뭐예요? 지름길은 지르다에다가 어디를 가로 지르다 에다가 명사형 어미 미음이 온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온 겁니까? 길이 온 거죠. 그럼 얘는 몇 개가 된다? 3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짜임새가 4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가만히 보면 뭘 내냐면 명사 있죠. 기본형과 명사형 어미 구분할 수 있냐를 물어본 겁니다, 지금. 원래 이런 걸 정확히 무슨 어미라 그러죠? 명사형 전성 어미라 그러죠. 명사로 성질을 바꿔버리는 어미다. 그래서 명사형 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품사는 바뀌지 않고 뭐만 바뀌는 거? 기능만 명사처럼 쓰이는 거죠. 그래서 전성 어미와 형 어미 구분하라 그랬던 것 생각하실 거고요. 25번 어휘의 형성 체계 중에서
체계가 다른 것은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있죠. 이거 나도 이거 헷갈려가지고 국립국어원에다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찾아봤어요. 답변하면 한참 이 인간들이 한참 뒤에 오니까 거기 보면 답변들에 대한 것들이 누군가 답 달아놓으면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 논란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거 뭐 유수에 안 나온 거 보니까 또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손쉽다는 뭡니까? 어휘의 형성 체계에는 파생어, 합성어가 단위로 이런 것들이죠, 분명히. 그러면 손쉽다는 무엇과 무엇이 만난 거죠?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왜일까요? 쉽다가 만났으니까 조사 생략 가능하죠, 분명히.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합성어? 통사적 합성어가 분명히 맞습니다. 두 번째, 만나다는요? 아니, 그렇죠. 맛이 나다니까 얘도 똑같이 통사적 합성어예요. 실험 없다는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통사적 합성이니까 별 문제가 없이 넘어가잖아요. 원래 나다가 뭘로 전미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전미사로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국립국어원 거기에 와서 보니까 거기 답글이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미사로 볼 수도 있고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맞는 통사적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럼 뭐가 답이란 얘기야? 근데 문제는 실험 없다 볼까요? 실험 없다는 뭡니까? 실험이 없다니까 문제가 없죠. 그런데 남다르다는 뭐가 되는 겁니까? 원래는 남과 다르다죠. 혼문장일 때 와가는 뭐가 되는 건 부사격 조사니까 부사어와 서술어가 만나는 거죠. 그럼 부사어와 서술어가 만나는 건 뭐가 되는 거야?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얘가 있으니까 그냥 이게 눈에 확 띄는 게 얘라서. 그러니까 아마 이거를 문제없이 푼 사람들은 맛이 나다만 봤던 거예요. 그냥 주격 조사가 있어 주어 서술어의 관계니까 문제가 없겠다 라고 보면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이 나다가 전미사라도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미사와의 만남이니까 이건 비통사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파생어입니다. 이건 또 어떻게 보면. 나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보이는데 뭐 4번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뭐 틀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4번으로 한다. 26번. 보기를 참고할 때 형태소의 교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형태소 교체는 자동 교체와 비자동 교체가 있다. 자동 교체 동그라미, 비자동 교체 동그라미. 자동 교체는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교체. 밑줄.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교체. 비자동 교체는 반드시 일어날 필연적 연유가 없는 교체. 반드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 자, 그럼 하나씩 봅시다. 알른이죠.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들이 되게 웃긴 게 교체가 뭡니까? 이거 가만히 보면 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활용인데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이란 뜻입니다. 규칙 활용은 뭐가 되는 거면 여러분들? 반드시 이렇게 되는 거고 불규칙은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볼까요? 알른이 있습니다. 알가에다가 무슨 탈락용언? 리을 탈락용언 뭐 앞에서는? 놀아보시오 앞에서는 뭐가 된다? 리을이 떨어지고 그렇지 않을 때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알다 안 떨어지죠. 알고는요. 안 떨어지죠. 네가 오면요. 떨어지죠. 아니가 너 그거 아니?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러면 알른 같은 경우는 리을과 니은이 연속될 때 가장 옳은 겁니다. 리을, 니은이 함께 발음될 수 없다는 제약으로 인해 예외 없이 용언의 어간, 종속, 리을이 탈락하는 자동교체 맞아요? 틀려요? 놀아보시오 앞에서는 무조건 떨어지고 있죠. 리을 탈락용. 그 말이에요. 그럼 정답 1번입니다. 이해돼야 안 돼요? 여러분들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리을탈락 용언에서는 놀아보시오. 그 다음에 뭐를 쓰면 안 된다? 매개모음 을을 쓸 수가 없다라는 것까지는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 1번 맞습니다. 2번은요. 나는 안고죠. 국어의 니은과 기역이 연속될 때는 기역이 경음으로 발음된다는 제약으로 인해 예의 없이 꼬는 꼬로 발음되는 자동적 교체이다. 맞아요? 틀려요? 안 되는 거죠. 왜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발음 해보세요. 안 끼다요, 안 끼다요. 안 끼다지, 안 끼다가 되진 않잖아요. 반드시 되진 않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돼야 안 돼요? 니은 발음일 때 니은 발음이 있어도 안 되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알 수 있냐 문제예요. 사실은 되게 황당하죠. 3번. 다는 국어의 비읍은 은이 연속될 때 분이 아니라 운으로 발음된다는 제약으로 인해 어미 은은 운으로 발음되는 자동적 교체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왜요? 비읍이 모음 앞에서는 뭘로 바뀝니까? 오나 우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규칙이에요? 불규칙이에요? 불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이 아니라 뭐? 비자동이 되는 거죠. 4번. 라는 국어의 기역과 니은이 연속될 때의 기역이 비읍 이응으로 발음되는 것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규칙이 아니므로 뭔 소리야? 비음하니까 당연히 자동적으로 무조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비음하는 반드시 조건에 의해서는 반드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자동이에요? 자동이에요? 자동이 되는 거죠. 정답은 몇 번이 된다? 1번이 되는 겁니다. 되게 어려운 말들을 많이 쓴 거예요, 사실은. 자동이니 비자동. 근데 가만히 보면 뭐가 되는 겁니까? 탈락. 그 다음에 뭐가 된다? 조건에 따라서 탈락하느냐. 그 다음에 동화되느냐.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물어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보세요. 계속적으로 최근에 오면 올수록 어떻게 문제를 점점 추상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암기만 해서는 절대 안 되게 계속 만들고 있다는 건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기출을 풀어봐야 되는 이유는 형태가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를 보란 얘기지. 내가 맞아야 되긴 하지 분명히. 그렇지만 그냥 맞았다 틀렸다의 개념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기본 이론할 때부터 얘기했습니다. 수능 형식으로 바뀌니까 단순 암기보다는 넓게 봐야 된다.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27번. 보기에 제시된 문장은 주동문과 사동문 그리고 능동문과 피동문이다. 다음 중 사동문과 피동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우리 이것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동, 주동, 능동 다 있지만 뭐만 알아두라 그랬습니까? 사동과 피동 정도만 알아두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도 사동과 피동에도 가장 대표적인 거 뭐가 있습니까? 피동 접사 뭐가 있죠? 이희리기. 통사적 피동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어지다. 또 사동 전미사 뭐가 있습니까? 이희리기 우구추. 통사적 사동 뭐가 있죠? 개하다, 개대다. 개대다는 피동이죠. 통사적 피동.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럴 때 이희리기는 겹치는데 어떻게 구분한다 그랬습니까? 문맥에 따라서 구분해야 된다 그랬죠. 또 하나, 사동은 두 개의 사동 접사가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원래 이중사동, 이중피동은 아니지만 접사 두 개가 되는 것도 있죠. 원래는 사동이지만 그렇게 쓰이지 않는 뜻도 있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다른 뜻으로 쓰일 때 뭐가 있죠? 삼촌이 소를 사육하다 같은 것들. 사동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사동이 아니란 얘기죠. 뭡니까? 사육은 키우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식의 것들 구분하라고 했던 거 다 생각하셔야 돼요. 1번. 사동과 피동문의 서술어인 사동사와 피동사는 모두 파생어이다.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잘 보세요. 모두 파생어다. 나와봅시다. 읽히다 있죠? 읽히다는 동사죠. 그 다음에 사동의 전미사 뭐가 있습니까? 희가 온 거죠. 맞아요? 맞아요? 파생어 맞아요? 틀려요? 자, 사동사와 피동문의 서술어인 사동사와 피동사는 모두 뭐가 된다? 파생어이다. 나와볼까요? 보이다 있죠? 동사 보다에다가 피동에 뭐가 왔습니까? 피동에 뭐가 왔죠? 이가 결합한 거죠. 파생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내가 책을 읽었다죠. 나보면 선생님께서 나에게 책을 읽히셨다죠. 누가 읽힌 거죠? 선생님이 시킨 거니까 사동 맞아요, 틀려요? 읽다 기본에다가 히는 사동 전미사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근데 일단 라를 봐요, 라. 그 다음에 라. 산이 우리에게 보입니다죠. 보이다가 기본형이죠. 보다가 기본형이죠. 거기다가 이니까 피동의 뜻을 더한 거잖아요. 산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에 의해서 당한 거잖아요. 자기는 뭐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가 봐버리니까 지가 당한 거잖아요. 피동이 돼요. 그러니까 사동문과 피동문의 서술어인 사동사와 피동사는 모두 파생어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읽힌 것도 맞고 보는 것, 그 다음에 본 것도 맞습니다. 이거 둘 다. 근데 대표적으로 두 개만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사동문과 피동문에는 행위의 주체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이 필수적으로 제시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2번 잠깐 볼까요? 2번 분명 사동문 맞아요, 틀려요? 선생님께서 나에게 책을 읽히셨으니까 사동 맞아요, 틀려요? 나의 행위에 대해서 일다 주체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이 뭐가? 나에게가 뭡니까? 사동사가 뭐가 있어요? 나에게 무엇을 읽히셨다? 책을 읽히셨다죠.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라에는 또 라도 봐요. 라. 보다죠. 주체가 누굽니까? 문장 성분의 주체는 누구예요? 누구에게 보이는 거죠? 우리에게 보여야 되는 거죠. 역시 이것도 뭐가 필요해요? 부사어가 필요한 거죠. 필수 부사어라는 거죠. 그럼 1번 보세요. 사동문과 피동문에는 행위의 주체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이 필수적으로 제시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여기까지는.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피동사인 보이다 있죠? 누가 보이는 거죠? 피동사 같은 경우는 라에서 피동으로 보면 산이 보이는 거죠. 이건 피동으로 되는 거죠. 지금 산이 보인다 하면 피동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 있어요, 그러면? 보이다에서 부사 같은 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건 필수 부사가 안 되는 거죠, 이럴 때는. 그러니까 뭐가 된다? 필수적으로 제시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3번 사동문과 피동문에 나타난 주어는 각각 주동문의 주어, 능동문의 주어이다. 우리 이거 저번 시간에 잠깐 하지 않았나? 자, 사동문과 피동문에 나타난 주어는 각각 주동문의 주어와 능동문의 주어이다. 이거 한번 해봅시다. 주동문에서 3번을 보면 주동문 내가 책을 읽었다. 해보면 되지. 이게 주동이에요. 사동으로 한번 고쳐봅시다. 어떻게 고칠까요? 사동으로 고치면 어떻게 돼요? 누가? 사동으로 고치면 누가라는 게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엄마가, 형이,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책을 뭐 했다? 읽히셨다죠. 그럼 뭐가 생기는 겁니까? 새로운 주어가 생기고 주어는 뭘로? 부사어로 바뀌고 목적어는 그대로고 서술어는 내려오는데 뭐가 붙는 것 뿐입니까? 사동, 점, 미사가 붙으면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능동문은 뭐가 되는 거야? 라 한번 볼까요? 라에 보면은 뭘로 바꾸면 돼?
나 한번 바꿔봐요. 피동문으로 바꿔봐요. 우리가 뭘 보면 되는 겁니까? 사동문으로 바꾸면? 우리가 뭐를 본다? 산을 본다. 그렇게 된다라면 무엇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산을 본다 돼버리면 뭐가 되는 거야? 주어 역할을 하자. 부사어가 우리에게가 능동문에서 우리가 산을 보니까 주어가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네 번째, 주동문이 사동문으로 전환될 때나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전환될 때 서술어 자릿수 변화가 나타난다. 서술어 자릿수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들 능동과 피동으로 바뀌면 필요한 문장 성분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아까처럼. 그러니까 서술어 자릿수는 당연히 바뀌겠죠. 필수 부사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자릿수 자체가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거 현장에 있는 사람들 모르면 나중에 와서 좀 질문해요.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28번 보기의 어휘들은 통시적 동그라미. 이 통시적 별표 쳐보세요. 그거 아마 그 썸국어에서도 한번 보면 이거는 원래는 뭔데 뭘로는 뭔데 통시적으로 보면 뭘로 바뀐다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논란의 소지가 좀 많아서 국립국어원에서도 이거를 통시적이냐 아니냐에 따라 좀 다르게 해석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 낸 사람은 이걸 다 고민했단 얘기예요. 지금 통시적으로 변화된 양상을 보여준다.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논부터 한번 볼까요? 가는 시대 변화에 따라 의미가 축소되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의미 축소 맞죠? 분명히. 논은 원래 뭡니까? 전체적인 사람을 이루는 말인데 지금은 약간 비하의 말이죠. 좀 안 좋은 놈들의 일부 집단을 이렇게 비할 때 놈. 나가 뭐죠? 결의, 종친, 친척에서 민족, 동족으로 시대 변화에 따라 의미가 확대된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친척에서 민족이니까 우리 가족에서 전체를 나타내는 거죠. 다 아침밥이 아침이 됐습니다. 형태의 일부가 생략된 후에 나머지 전체의 의미가 잔류했다. 맞아요? 틀려요? 야, 아침 먹자 그러죠. 아침 먹자 그랬을 때 보세요. 아침밥이 아침으로 바뀌었대요. 근데 우리 아침밥 먹자도 되지만 아침 먹자도 해야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아, 다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는 남아있어요? 분명히. 아침이 남아있는 건 분명 아침이 남아있어서 아침밥의 의미 전체까지도 포괄하는 거 맞죠? 분명히. 일부는 생략됐지만 일부가 남아서.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조금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나머지 부분이 감염됐다, 잔류됐다 뭐 이런 용어들을 씁니다. 나니까 맛비, 장맛비죠. 라는 형태의 일부가 덧붙여진 후에도 전체 의미가 변하지 않는 예이다. 이게 틀렸습니다. 왜요? 원래 맛비는 장마 옛날 이름입니다. 장마의 옛날 이름이 맛비예요. 그러면 여름철에 여러 날 계속 내리는 비란 뜻이죠. 분명히.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장맛비는 뭐가 되는 겁니까? 지금은 장마철에 내리는 비를 한정하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의미가 변하지 않는 예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겁니다. 분명히. 29번으로 가겠습니다. 아, 29번부터는 쉬었다 갑시다. 이제 뭐 조사 성격이 좀 나올 겁니다. 품사 개념으로. 물론 뭐 어디서 자르든 마찬가지인데 29번부터는 좀 쉬었다 갑시다.